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30대 초반에 뭐 100억 가까운 돈을 벌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필요는 없구나. 그래서 무슨 종목으로 뭐 100배 났어요 이런 질문 하는데요. 월급을 받는 족족 주식 계좌에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귀중한 손님 모시고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래도 어디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 얼굴이에요. 네. 우리나라 최초로 주식 관련 트리플 크라운 달성하신 분이고요. 이 트리플 크라운이 뭐냐면 지분 공시, 수익률 대회 수상, 그 다음에 투자 서적 출간 이 세 가지를 모두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세무사 자격증까지 획득을 하신 우리 슈퍼개미 이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세무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뭐 엔잡러 시대라는 말이 많은데요. 일단 저도 유튜버고요. 슈퍼게임 이세무사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형 채널들도 많이 나가서 아마 아까 설명했던 한밤 어디서 저 사람 봤는데 뭐 김작가 TV나 뭐 신사임당 TV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재테크 채널에 많이 나간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책을 여태까지 총 5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관련 책을 5권을 썼는데 3권은 주식 관련 책이고요. 한 권은 좀 더 우리가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결국 돈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니까 한 권은 부자에 대한 제 생각을 쓴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을 한 권 썼고 또 다른 한 권은 이제 재테크에서 사실 세무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책을 제 아는 세무사 지인분들하고 공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제 직업이 다 나오죠. 세무사이면서 유튜브를 하고, 재테크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재테크 관련 책을 5권 정도 쓴 이정윤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세무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주식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세무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이잖아요. 일단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네. 정확히 저는 주식 투자를 먼저 했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요즘에도 흑수저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물려받은 돈이 하나도 없는 젊은 시절에 그때만 해도 그냥 열심히 월급 모아서 은행에서 적금 들고 이런 추세였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는 족족 주식 계좌에 넣습니다. 그게 98년, 99년이고요. 운이 좋게도 그 월급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불어났어요. 98년 10월은 IMF 직후의 저점이었고요. 거래소 지수가 뭐 한 270포인트 정도였는데 한 1년 3개월, 4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찍었거든요. 지수가 3배 이상, 거의 한 3.5배 지수가 올랐고 개별 종목에서는 뭐 10배, 20배, 50배씩 오른 종목들도 나왔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을 좀 빠르게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돈을 벌고 젊은 나이 30대 초반에 뭐 100억 가까운 돈을 벌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생각은 너무 돈이 쉽게 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필요는 없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100억으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뭐 1, 2년, 2, 3년이면 또 100억, 200억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어린 나이에 좀 내가 하고 싶었던 사실 부자 친구들이 유학 가고 이런 걸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돈을 벌고서는 나도 MBA도 가고 뭐 미국 생활도 좀 하고 뭐 이러고 싶다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캐나다로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영어 준비도 하고 MBA 지맥 같은 거 준비하고 미국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캐나다에 갔다가 캐나다에서만 살고 왔죠. 미국을 안 가고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가족의 사정이 있어서 돌아오게 되면서 그때 고민을 했죠. 돈은 뭐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뭐 개인 사업을 할지 아니면은 뭐 좀 대형 금융기관에 들어갈지 그 정도의 돈으로 월급 생활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 전업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린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네 아버지 직업이 뭐니라는 질문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우리 아빠는 집에서 모니터 보면서 주식해요라는 대답을 하는 걸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첫 월급 따면 적금을 붓는 문화였다라는 설명을 왜 드렸냐면 주식을 하면 집안이 패가망신한다. 저도 그 소리 많이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그거는 뭐 제가 막 계좌를 뭐 얼굴에다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아유 저 집 아저씨는 백수인가 봐. 집에서 맨날 모니터만 보고 있대. 아우 이거 얼마나 주식으로 돈을 날렸을까. 뭐 이런 험담 아닌 험담을 할까 봐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 나 경영학과 출신이고 세무사 공부를 해서 너네 아빠 뭐하니 해서 우리 아빠 세무사예요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세무사 공부 실제로 했고요. 그 이후의 생활을 꿈꿨던 게 세무사 합격하고 나는 세무사 대표방에서 주식만 하고 밖에서 급여 세무사랑 뭐 이렇게 여직원분들이 대신 세무 일을 하고 이런 걸 꿈꾸고 자격증 공부를 했고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세무사 하시고 비슷한 때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옆에서 공부하시는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따고 싶어서 딸 거야 해서 이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 이제부터 세무사가 될 거야 해서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데요. 몇 년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 인터뷰 또는 뭐 허영만 하백님의 주식 타짜라는 책의 모델로 나와서 거기 다 재미있는 만화책에도 제가 살아왔던 내용들이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짧게 공부를 했어요. 1년 만에 합격을 했고요. 근데 보통 자격증 쪽에서는 그걸 동차 합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1차, 2차. 저는 1차를 붙은 해에 동차로 2차를 합격을 했고요. 그 당시 신림동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저는 캐나다 갔다 와서 한 1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한 36, 7. 저보다 뭐 한 10살 어린 친구들하고 스터디도 하고 밥터디도 하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의문을 많이 가졌었죠. 제가 이제 밥을 많이 사니까 형은 왜 맨날 밥 사줘? 난 돈이 많어. 돈 많은데 왜 세무사 공부해? 그러니까요. 돈 많으면 좋은 직업 갖는 게 좋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죠. 너무나 놀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야. 보통 그 친구들이 거기서 3년, 4년 있던 애들이거든요. 야, 너네 여기서 3년, 4년 공부하잖아. 나는 돈이 많아서 빨리 이 돈을 써야 돼. 난 여기서 1년 이상 있으면 안 돼. 정신병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난 무조건 1년 안에 합격하고 나갈 거야, 신림동을.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좀 천재인 것 같아요. 아니, 천재는 아니에요. 제가. 아니, 일단 30살 안 돼서 100억을 번 것도 일단 말이 안 되는데, 세무사 시험을 1년 만에 붙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머리가 더 좋거나 뭐 더 천재였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서울대를 가거나 사법고시 수석 합격을 했겠죠. 어찌 보면은 저는 뭐 그 정도의 천재는 아닌데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을 벌 때 되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뭐 한 2년, 3년 만에 100억을 벌었다고 하면 그래서 무슨 종목으로 뭐 100배 났어요? 이런 질문 하는데요. 100배는커녕 10배 났던 종목도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매일매일 장을 관찰하면서 그날 최선의 종목을 선택해서 2배가 나거나 뭐 50% 벌거나 그럼 매도하고 또 다른 최선의 종목을 그날의 흐름을 보면서 찾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었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한 6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 뭐 빼고 하면 자는 시간 뭐 한 4, 5시간? 그렇게 한 2년을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창 시절보다 더 그 여의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세무사 공부는 주식의 성공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세무사 공부도 진짜 너 이거 2, 3년 못할 것 같은데 너 정말 열심히 해서 1년만 해야지 라는 결심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세무사 공부도 정확히 지켰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독서실이 딱 6시에 문을 열고 12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딱 6시에 들어가서 12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6시간을 빼면 24시간 중에 18시간이잖아요. 한 16시간 정도는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천재라거나 뭐 타고난 노력형 이런 것도 아니고 주식 때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느끼고서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유튜브도 막 되게 열심히 해서 막 20만이 되고 책도 5권이나 쓰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식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 소모임도 해요. 그럼 이제 주변 내 지인들 아니면 친구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 동료들까지도 너무 힘들지 않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제가 천재라고 했던 게 신뢰가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노력 안 해놓고 쟤는 됐으니까 야, 쟤랑 나랑 다른 게 뭘까? 쟤는 원래 똑똑해.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게 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뒤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지는 또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결과만 봤을 때는
뭐 100억에다가 1년 만에 세무사? 아, 그러면 나랑 다른 부류의 사람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세무사보다는 이제 슈퍼개미로서 더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다가 슈퍼개미가 되셨는지 그것도 좀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슈퍼개미라는 단어 자체가 네.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조차도 슈퍼개미가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사실은 주식하는 투자 세계 쪽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계좌를 까는 행위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포토샵으로 뭐 요즘 그렇죠. 뭐 졸업장에 뭐에 다 위조하는 세상이니까 네. 계좌를 믿는 거는 정말 바보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계좌를 까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뭐죠? 한 군데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네. 소위 말하는 다트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서 뭐 재무제표를 공시하거나 결산 실적을 공시하거나 또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한 회사에 대해서 5% 이상 지분을 매수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5%룰 지분 공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제가 벌가금을 굉장히 세게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슈퍼개미라고 하면 5% 지분 공시를 한 투자자를 말해요. 왜냐면 그것만이 우리는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공시하는 거니까. 왜냐면 그 공시를 거짓으로 할 사람도 없고 거짓으로 하면 정말 큰일 나니까 네. 내 계좌에 있는 걸 그대로 공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체인 샘표식품이라는 회사를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될 때 한 9.8% 정도 신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샘표식품 지분만 200억 정도를 갖고 있는 거로 공시를 했다 보니까 이제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기자님들이 전화가 되게 많이 왔죠. 너 뭐 하는 앤데, 갑자기 200억 공시를 해. 근데 사실은 그 한 종목에 200억이니까 다른 종목 보유한 거 어차피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뭐 500억, 1000억 있겠거니 하고 이제 기자님들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셨었고요. 네. 그래서 허영만 하백님이 그런 기사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주식 타짜라는 만화책에도 모델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슈퍼게임이라는 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종목 내가 사고 싶다 해서 사다 보니까 5% 지분 공시를 하게 되었고 그게 시가로 한 200억 정도 됐으니까 슈퍼게임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거고요. 계좌를 공식적으로 까는 루트가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분 공시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증권회사의 수익률 대회에 참가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게임 아닌가요? 약간 사이버. 아니요. 아, 진짜 실전 대회인가요? 그렇죠. 보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무조건 실전 투자 대회고요. 보통 뭐 1억 계좌, 5천 계좌 이런 실 계좌로 운영을 해서 뭐 짧으면 6주, 길면 한 8주 정도의 수익률을 대회를 해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순위가 1등, 2등, 3등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그 계좌는 속일 수 없는 더군다나 수상을 했다는 얘기는 증권사에서 다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뭐 불공정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증권사 수익률 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면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으로 좀 유명해질 수 있죠. 아까 제가 트리플 크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트리플 크라운이 이제 세계의 왕관이잖아요. 지분 공시를 했다는 얘기는 중장기 투자를 좀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5% 지분을 모으려면 몇 달 동안 모아야 되니까 중장기 투자 종목을. 근데 이제 수익률 대회에 나갔다는 건 뭐 6주나 8주에 뭐 100%, 200%, 300% 수익률을 내야 되니까 단기 매매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주식 쪽에서 중장기 투자랑 단기 매매를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으로 치면 토지를 사서 시행하는 것과 경매를 하는 것과 아파트 매매하는 걸 다 잘하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주식 쪽에서는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가 약간 매매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종목 선정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5% 지분 공시도 하고 또 수익률 대회에서 수상을 한 5번 정도 했어요. 되게 대단하신 분이랑 뭐 그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러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신 상태잖아요. 강남 부자라고 일단 채널명까지 되어 있는데 모두가 꿈꾸는 삶인 것 같아요.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 그냥 돈이 나한테 이제 숫자 말고는 별 의미가 없는. 근데 정말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아무 걱정이 없나요? 저는 그렇지 않죠.